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망치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영망치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가 있겠죠.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영망치 캔들이 저점에서 출현이 됐다면 아마도 돈을 가진 세력들이 매집하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고점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왔다면 시세 차익을 실현한 돈을 가진 세력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고점에 영망치 캔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보니 그 자리는 저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저점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매집이다, 그리고 고점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물량을 떠넘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저점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점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 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캔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직 구매가 안 되신 분들은 구입 버튼을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4페이지에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요, 영망치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치형 캔들은 뭐 말 그대로 망치처럼 생긴 모습이다. 손잡이 아랫꼬리가 바로 이제 망치의 손잡이가 되겠고요. 망치의 모습이 이제 몸통 부분이 되겠죠. 영망치 캔들이라고 하면 그 반대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망치형 캔들은 저점에서 저점 신호를 주는 캔들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 자리가 꼭 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영망치 캔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망치 캔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라고 이제 적어 봤는데요. 첫째, 영망치 캔들은 돈을 가진 세력만이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윗꼬리가 길다 라는 것은 위에, 매물대 위에 물린 사람들이 지루하죠. 물리면 탈출하고 싶은 심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오면 꼭 이 주식을 팔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팔고 났더니 상한가를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의 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뭐 쉽지가 않겠죠. 둘째, 음봉보다 양봉의 영망치형 캔들이 추세 전환에 강력한 신호가 된다. 저점을 만들고 어느 순간 하락하던 주가가 영망치 캔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도 증가되고 거래대금도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영망치 캔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더 잘 봐야 되는데요. 셋째, 영망치형 캔들이 21선 이동평균선에 올라타면 신뢰도가 더 높다. 뭐 요런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21선을 올라타는 모습, 아니면 21선을 뚫어버리는, 관통하는 그런 캔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영망치 캔들의 경우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해서 종가에는 상승세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죠. 윗꼬리에는 보통 이제 단타로 더 갈 줄 알고 올라탄 개미들이 많겠죠. 그래서 보통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돈을 가진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 누구도 이제 방향성은 잘 모르겠죠. 그들만이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하락 추세의 바닥인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출현하면 세력의 매집이라고 볼 수 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기존에 물려있는 매수자들이 매도할 때 윗꼬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세력이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매집을 한다. 만일 상승 추세의 고가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출현했다면 상승을 더할 것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력이 물량을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제 차 위에 매물을
잡아먹고 다시 매집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한 1차 상승했던 주가가 조정하는 중에 영망시형 캔들이 나왔다면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21선 이동평균선은 올라타는 모양의 영망시형 캔들이 나타났을 때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5종목을 매수하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패턴을 한번 익혀보자. 지금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많은 그런 패턴을 익힌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패턴은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영망치 캔들이 나왔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먼저 볼 종목은 대창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창이라는 종목이 이날이었습니다.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상승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역시 길게 본다면 이 종목은 매집의 음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점이죠. 뭐 요 라인, 요 라인 혹은 요 라인을 저점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9월 1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고가 20%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종가는 7.66%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은 34배 증가됐고요. 거래대금은 120억이 터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영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 매매하는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후에 흐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뭐 예전에 이제 영망치가 나왔던 캔들의 모습을 보면 또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창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7.66%로 마감이 됐고요. 앞전보다 이제 거래량이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윗꼬리가 앞전에 이제 음봉의 윗꼬리까지 잡아먹지 못했지만 몸통 부분은 이제 잡아먹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종목 한번 더 볼게요. 휴네시온이라는 종목인데요. 휴네시온도 이제 저점이 요 라인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을,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요게 물린 사람들, 더 갈 줄 알고 요 자리에 산 사람들이 꽤 있겠죠. 이렇게 시세를 줄 때 일단 탈출을 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뭐 요게 물린 사람들도 요 구간에서는 본절에 이제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요게서 사는 사람들은 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샀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방법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망치 캔들이 거래량이 150배 증가됐습니다. 아까 봤던 대창보다도 급격하게 큰 증가의 모습을 보여줬죠. 150배가 터졌고 거래대금은 94억이 터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몸통이 이제 8%고요. 고점 윗꼬리가 이제 13% 정도 되죠. 이제 윗꼬리가 더 긴 모습이다. 저점에서 이제 윗꼬리가 더 길게 나왔다면 이 모습은 주목을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몸통보다는 윗꼬리가 더 길다.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내일 시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매 전략은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나라 MND. 나라 MND도 이제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142배가 터졌고요. 거래대금은 485억이 터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몸통이 좀 더 길죠. 13%로 마감이 됐고 고점은 22%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윗꼬리가 더 짧은 모습이다. 좀 다르죠. 종목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물린 사람들 겨우 탈출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린 사람들은 뭐 존버 더 가자, 뭐 이제 내일을 뭐 기대해본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한국
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인데요. 비슷하죠. 방금 봤던 나라 M&D 한번 볼까요?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좀 다른 모습이 있다면 나라 M&D는 이후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저점을 찍고 거래량이 없었지만 한국전자금융은 이제 요 구간은 비슷하지만 거래량이 한번 떴죠. 뜨고 그것이 다르죠. 그 이후에 좀 더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지켜줬습니다. 요 라인을 본다면 이제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제 밀렸죠.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됐고 더 가지 말고 이제 올라탔다면 네, 크게 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됐을 텐데 거래량이 앞전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이제 윗꼬리가 좀 긴 모습이죠. 종가는 6% 그리고 고가는 21%로 마감이 됐는데 요 구간이죠. 241선 그리고 401선 살짝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윗꼬리에서 물린 사람들 겨우 탈출을 했을 겁니다.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은 이제 물량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아니죠. 방금 본 게 한국전자금융이고 서울전자통신입니다. 서울전자통신이 이제 저점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저점을 또 지켜주면서 이제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역시 23.68%까지 간 모습이고요. 종가는 8.72%, 윗꼬리가 더 길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5종목들 중에 이제 몸통과 윗꼬리의 길이를 재봐야 돼요. 자를 항상 갖고 다니시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럴 때 몸통의 길이를 또 재보고 윗꼬리의 길이를 재보면서 아, 윗꼬리가 길구나, 몸통이 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보시면 이제 서울정자통신은 저점에서 거래량이 떴습니다. 그리고 몇 배가 떴나 볼까요? 208배가 떴습니다. 그렇지만 뭐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49억. 어떻게 보면 대시세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길게 본다면. 일단은 서울전자통신은 윗꼬리가 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한국전자금융도 윗꼬리가 깁니다. 나라 M&D. 나라 MMD는 몸통이 더 길고요. 휴네시오는 역시 윗꼬리가 더 길고요. 대창도 윗꼬리가 좀 길죠. 보시면 이제 나라 MMD가 몸통이 더 긴 모습이고,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5종목의 공통점은 바로 저점에서 거래량이 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망시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서울전자통신 하나 볼게요. 앞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캔들이 있나 라고 본다면 이거겠죠. 네, 영망치 캔들이 나와줬고 이렇게 결국은 그 이후로 크게 상승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 상승이 됐죠. 고점 대비했을 땐 36%였고 또 거래량이 뜬 위치는 저점은 아니었죠. 단기적인 고점이었죠. 고점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눌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때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음봉에 이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주가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쭉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 좋다라기보다는 부담 없는 자리, 저점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졌다면 그쵸, 이렇게 결국은 이런 모습이죠. 그런 종목들을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내일 5종목 한번 장이 끝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의미 있는 패턴을 또 익힐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패턴은 패턴일 뿐, 기법은 기법일 뿐,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다, 확률이 높은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망치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돼서 5종목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